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이 발표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발표가 긴장이 될까요? 왜 이렇게 발표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린 걸까요? 그저 잘하고 싶어서, 그저 발표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네 가지를 들어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뒤로 가면 갈수록 소름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공감을 많이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발표에 대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발표만 생각하면, 무대만 생각하면 오들오들 긴장이 되는 나, 오늘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속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네 가지, 그럼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그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바로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 이야기할 때도 늘 짧게 이야기하고 단답형으로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표 때 길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상 길게 얘기해봐야 대화에서는 1분에서 2분, 아무리 길어봐야 5분이 전부일 텐데 발표는 10분, 길게는 30분, 1시간, 4시간을 발표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2배에서 4배,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니 당연히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피치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발표만 하면 죽겠다니까요. 그럼요. 짧게만 얘기했던 사람이 길게 얘기하려니까 죽겠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길게 얘기하셔야죠. 길게 얘기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대상이 없다면 그런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 말이죠. 그게 안 된다? 말버스가 하는 스피치 모임으로 오세요. 주말 모임 말버스에 오시면 길게 얘기하고 스피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말버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하기를 길게 해보려 하는 노력이 없이는 발표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긴 말하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먼저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보세요. 나의 말하기를 길게 스토리텔링 해보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책을 한 권 읽을지라도 그저 그냥 좋았다, 이거 이런 내용이야 하고 끝났을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길게 말이죠. 길게 말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줄 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발표를 어렵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은 바로 잡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잡생각, 말 그대로 잡스러운 생각입니다. 생각 외에 불필요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다음 내용이 뭐였지? 망했다. 아까 먹었던 이 밥이 문제인가? 집에 가고 싶다. 무섭다.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온전히 내 생각에만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을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잡념들, 걱정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당연한 생각들,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발표를 할 때면 폭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잠시만 내려놔 주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두려움을 애써 내가 열심히 얹어서 힘들게 발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발표가 무섭고 두려웠을 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제 생각에서 나왔던 걸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망할 발표를 미리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모습, 내가 이 발표에서 망할 모습,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만 그 현재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발표에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발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발표를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발표를 즐긴다고? 그 변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무서워 죽겠는 그 롤러코스터를 우리는 왜 그토록 즐기면서 타나요? 저는 놀이기구 무서워서 못 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 롤러코스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의 희열을 느끼고 그 긴장감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놀이기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왜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왜 저 무서운 놀이기구를 돈 주고 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롤러코스터는 무섭고 그 무서움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놀이기구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요. 만약 내가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다, 희열을 느꼈다면 나는 조금 더 이 진입장벽을 깨고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늘 두렵고 긴장되고 무섭고 이 자체가 증오의 대상이고 나는 쳐다보기도 싫고 라고만 생각한다면 절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발표가 이와 같습니다. 발표를 즐긴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20년, 30년, 40년, 50년 넘게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발표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순간은 분명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처음부터 그것을 두렵다, 힘들다, 빨리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라고만 부정적으로 생각했을런지 모른다는 거죠. 한순간만이라도 미친 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표는 즐거운 것이다. 발표는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발표는 재밌는 것이다. 발표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발표에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그 시작은 스프링 목마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스프링 목마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무튼 마지막, 발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발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발표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름. 그럼 발표를 혼자 하지 누구랑 해요? 조별 발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표는 청중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발표를 나 혼자만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발표는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근데 발표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발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발표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합니다. 혼자만 신났다고 떠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흔히 조금이라도 이 발표에 대한 맛을 봤다, 조금이라도 재밌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 이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발표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어갔던 발표, 혹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발표. 사람들이 웃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리액션이 왔고 그 리액션은 나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발표는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대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발표에 대한 거부감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화처럼 말이죠. 늘 제가 수업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표는 대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과 발표를 하는 건 닮아 있어요. 그저 사람이 많은 대화냐, 사람이 적은 대화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100%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죠. 아니, 어떻게 발표가 대화랑 똑같아? 라고 느끼시겠죠? 하지만 제 의견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표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발표는 청중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발표를 하는 목적 또한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펼쳐 보이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죠. 그저 내가 준비한 것을 펼쳐 보이는 것, 하지만 그것을 결국 청중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부담감은 훨씬 덜어질 수 있는 거고요. 발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 네 가지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포인트, 또
이런 게 나의 발표에 불안감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유레카를 외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발표는 내 무의식 속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의식이 우리의 불안감을 만들어내듯이 이 불안감, 무의식적으로 내가 즐거운 것이다 라고 바꾼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멋진 발표를 만드실 그날까지 말버스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